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각종 통계나 지표를 보고 흐름이나 동향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통계 중에서도 우리가 그 통계를 그대로 이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금 수익과 물가 또한 주택 가격 이런 통계를 가지고 그런 통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실제 숫자상으로 보는 것과 그 속 내부를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겉으로 나타난 통계만 가지고 가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부 어떤 그 특성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통계를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순 통계로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물론 기준 연도나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정기 예금 수익률, 즉 복리 개념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또한 주택 가격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기 예금 수익률이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 다음이 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통계가 맞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동산 재테크에는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약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통계를 좀 수치화, 계량화시켜서 좀 보겠습니다. 계량화시켜서 본다면은 1억이라는 돈을 한 14년간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정기 예금 수익, 즉 복리로 계속 늘어나겠죠. 1억을 14년 동안 정기 예금으로 은행에 묻어뒀을 때 한 1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근데 물가 상승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억에 14년 전에 1억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해서 즉 물가 상승이죠. 그걸로 인해서 1억 6천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본다면요. 1억짜리가 1억 5천, 즉 50% 상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한 이런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금이 가장 높고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 조차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통계의 어떤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금이라든지 주식 선호하는 그런 경제학자라든지 가끔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기초 근거 자료로 제시하게 되면은 이런 속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현혹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 통계로는 예금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물가, 주택가격 상승률인데 그 속 내부 사정을 보면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은행 예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왔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지 어떤 통계 표본과 어떤 체감상 지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2016년도에 새로운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 출시 가격이 90만 원이었습니다. 그 1년 후에 또 업그레이드된 최신형 버전이 나왔죠. 그 최신형 버전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갔느냐? 그게 아니라 표본을 따질 때는 그 전년도 90만 원짜리가 이게 새 버전이 나왔을 때는 40만 원 됐습니다. 그럼 오히려 물가가 하락이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버전이 없는 예를 들어서 콩나물 가격 1,000원이 1,500원이 됐으면 이제 물가가 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신형 휴대폰이 출시됐으면 구형 휴대폰을 매수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형 핸드폰은
90만 원이 40만 원이 됐기 때문에 50만 원의 물가 하락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예금 금리보다도 물가 상승 폭이 더 큰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단순한 통계로만 놓고 보면은 예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는 그런 통계 수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함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통계 함정은 이렇습니다. 예금 수익률이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부동산의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미반영되어 있는 거죠. 자, 특히 어떤 평균의 함정입니다. 왜?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아주 심하죠.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역별 편차가 미고려된 그런 평균의 함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죠. 상품별로 또 편차가 다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다세대, 또 노후도별로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와 상품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어떤 평균의 함정에 이런 통계에 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임대소득이 누락된 수익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즉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내가 1억을 14년 전에 투자해서 1억 5천이 됐다. 그럼 과연 1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전세를 안고 했다면은 5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버는 거죠. 또한 만약에 그걸 월세를 놓고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월세를 받는 임대료 수익이 또 누락이 된 거죠. 따라서 단순한 매매 가격만 놓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이 물가처럼 전국적으로 골고루 올라준다면은 부동산 재테크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상품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거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미래가 어떤 불확실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물 자산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라든지 주택가격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통계를 근거로 해서 폭락의 시대가 온다 하는 표현에 현혹당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이런 재테크를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지역별, 시기별, 상품별로 제가 세 분에서 경기 전망이라든지 투자 환경 분석을 좀 말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재개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의 매물을 추천하는 그런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1: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